영화 마션에서 나오는 헤르메스 호에는 이온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또 스타워즈 시리즈를 비롯한 우주 배경의 SF 영화에서는 푸른빛의 이온 엔진이 자주 등장하죠. 이 엔진은 미래 영화에서나 나오는 엔진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온 엔진을 이용해서 60억 킬로미터나 뛴 탐사선도 있죠. 오, 뭐야? 그럼 이온 엔진 하나만 있으면 진짜 영화처럼 외계 탐험 가능한 거야? 오늘은 바로 이 이온 엔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온 드라이브, 이온 슬러스트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온 엔진은 등유나 휘발유 같은 특정 화학 연료 대신 이온을 방출해서 추진력을 얻는 엔진입니다. 자, 먼저 이온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원자는 전자, 그리고 원자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원자는 기본적으로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으면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혹은 플러스 성질을 갖게 됩니다. 이때 마이너스 성질을 갖게 되면은 음이온, 플러스 성질을 갖게 되면은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이온의 개념은 간단하죠. 다음으로 이온화가 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가 아까 전에 중성의 성질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원자에 열을 가하거나 전자를 충돌시키거나 하는 방법으로 원자의 마이너스 혹은 플러스 성질을 갖게 만들어서 전기적 특성을 갖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원자를 양이온이나 음이온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이온화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온이 뭔지, 이온화가 뭔지까지 다 알았습니다. 이온 엔진, 뭔가 이름도 멋있고 빛깔도 이쁘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원리를 가진 것만 같은데 사실 알고 보니 그 원리나 작동 과정 자체는 개 쉽죠? 이온 엔진은 이런 원자의 특성, 이온을 응용하는 엔진인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온 엔진에 대해서 그 원리를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온 엔진의 에너지 원이, 그러니까 연료가 필요하겠죠. 자동차가 휘발유를 넣고 달리는 것처럼 이온 엔진에도 마찬가지로 연료가 필요합니다. 연료로는 아르곤, 제논 등등 폭발성이 없는 원소를 주로 추진체로 사용합니다. 이 추진체를 투입하고 나서는 자기장에 유도된 전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전자들은 제논 원자들하고 충돌하게 되는데요. 그 충격으로 제논 원자의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제논 원자는 전기적으로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양이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정말 간단합니다. 자, 다들 어렸을 때 자석 플러스 극끼리 혹은 마이너스 극끼리 억지로 붙여보려고 했던 기억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같은 극이면은 서로 붙지는 않고 밀어내기만 하잖아요. 이 이온 엔진에도 그 자기력이 이용됩니다. 전기로 전기장을 만들어내서 이온을 우주선 뒤로 가속하고 방출하면서 그 추진력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온 엔진은 가속 방식에 따라서 정전기 이온 엔진 그리고 전자기 이온 엔진 둘로 나뉘는데요. 전자기 이온 엔진의 경우에는 구멍이 뚫린 후면 금속판을 통과할 때 그 속도가 시속 10만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온 엔진은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연비가 개쩐다는 건데요. 우선 이온 엔진의 연비는 기존 화학 연료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죠. 연료를 적게 실어도 되기 때문에 탐사선 무게도 겁나 줄일 수 있고요. 엔진 자체의 무게도 다른 엔진에 비해서 90% 이상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탐사선을 훨씬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1998년 이온 엔진의 기술 실증 목적으로 발사된 딥스페이스 1호는 670일 동안 작동, 소행성과 혜성의 사진을 찍은 다음에 우주 공간으로 날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딥스페이스 1호가 670일 동안 사용한 제논 추진체의 양은 고작 72kg. 원래 다른 로켓이었으면은 기본적으로 연료를 몇십 톤, 몇백 톤을 실었어야 됐는데 연비가 진짜로 화학 로켓에 비하면은 훨씬 효율적이죠. 또 이온 엔진은 계속 켜둘 수 있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가속할 수 있습니다. 연료 분사 시간이 아주 짧은 기존의 화학 로켓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온 엔진의 두 번째 장점은 엔진의 수명이 상당히 길다는 겁니다. 일본은 2000년도 제논 엔진 4기를 장착한 500kg급의 소행성 탐사위선 하야부사를 발사했는데 2006년 소행성 이토카와에 도착한 다음 시료를 채취하는 데도 성공했고 2010년엔 지구로 무사 귀환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은 세계 최초로 이온 엔진 실용화에 성공했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야부사 탐사선이 10년 동안 비행한 거리는 약 60억 킬로미터. 진짜 놀랍죠? 물론 지속적으로 엔진을 계속 틀어놨던 건 아니지만 수시로 껐다 켰다 하면서 1000시간 넘게 우주 공간에서 버텼다고 합니다. 다음, 나사에서 개발 중인 넥스트 엔진은 48,000시간 5년 반 동안 연속적으로 엔진을 가동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5년 넘는 시간 동안 소모된 연료는 고작 870kg. 기존의 화학 로켓 엔진이었으면 10톤 이상은 소모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온 엔진은 수명도 길고 연비도 개쩔기 때문에 중력이나 공기 저항이 거의 없는 우주에서 최적화된 기술로 평가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주에는 저항이 없으니까 추진력이 거의 대부분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겠죠. 그래서 적은 양의 연료로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다면은 조금씩 에너지가 쌓이면서 킹론상 무한 가속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빛의 속도에 다다르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온 엔진이 이렇게 효율적이다 보니까 나중에 소행성 같은 게 날라오면은 이온 엔진을 소행성에 착륙을 먼저 미리 시켜놓은 다음에 몇 년에 걸쳐서 이온 엔진을 틀어놓고 이 소행성에 힘을 가하면은 아주 안전하게 소행성을 지구 궤도에서 비껴나가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이온 엔진 만능 엔진은 아닙니다. 당연히 한계점도 있는데요. 일단 가장 치명적인 한계점은 추진력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온 엔진이 내는 추력은 약 20에서 250mN, 방귀 한 방이 대략 200mN이라고 하니까 정말 쥐똥만한 가속력이죠. 이 때문에 우주선이 빠른 속도에 도달하기까지는 너무 오래 걸립니다. 또 급격한 가속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구 대기권도 탈출하지 못하죠. 먼저 화학연료로 지구 대기권 밖으로 우주로 보낸 다음에야 이온 엔진을 가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발사할 때는 기존의 화학연료를 쓰고 우주를 장거리 비행할 때는 이온 엔진을 사용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필요하죠. 자, 이렇게 이온 엔진의 추진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주선의 주 추진기보다는 우주선 방향 전환이나 자세 제어를 보조하는 정도로 사용하는 이런 연구들이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온 엔진의 두 번째 문제점은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이온 엔진은 추진체를 이온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자기장을 생성하는 등 많은 양의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 태양전지를 사용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토성 너머까지 먼 거리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탐사선에 도달하는 태양빛이 적어지기 때문에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태양전지 대신에 원자력전지 혹은 원자로를 채용해보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명왕성 탐사선에는 원자력전지를 동력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이온 엔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역시 광속 얘기가 안 나오니까 약간은 노잼일 수 있겠어요. 다음 영상으로는 반물질 로켓 그리고 광속의 99% 속도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헬리컬 엔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엔진 얘긴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리뷰형이었습니다.